자, 7강 5번부터 시작할게. 지난 몇백 년 동안 다양한 작가들, 사상가들, 어떤 작가와 사상가냐, 보았던 인간을 외부적 관점에서는 얻어맞았다. 그래서 이 over이랑 현재 완료랑 잘 어울리기 때문에 그 시제 문제가 아무 때나 나오진 않는데 이렇게 근거가 있을 때 나올 수 있어. 현재 완료, 심지어 수동태. 수동태이기 때문에 얻어맞았다 그러면 되겠지. 근데 의역으로 마주해 왔다라고 여기 돼 있어. 뭐랑 마주해 왔냐? 사회적 삶의 연극적 속성과 마주해 왔다. 그래서 삶에는 연극적 속성이 있다가 주제문일 수밖에 없겠지. 이 네 단어가 너무 명백한 키워드예요. 사회적 삶의 연극적 속성. 그리고 이 연극적 속성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나올 테니까 다른 색깔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 가장 유명한 인용구, 이것을 표현하는 은 온다, 셰익스피어로부터. 모든 세상은 무대이다. 그리고 모든 남성, 여성들은 다 배우들이다. 이게 좀 특이하네. 이게 동사가 아니구나. 미안. 그래서 are 빼먹어서 are players. 그들은 가지고 있다. 그들의 출구와 입구를 등장 뭐라고 하지 이게? 퇴장을 가지고 있고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한 사람 그의 시대에 인생이겠지? 인생에서 한 사람은 연극을 한다. 많은 부분들을 여기서 많은 역할이라고 여기 돼 있어. 그래서 아들 역할, 아빠 역할, 남편 역할 그런 거 하는 거지. 뭐 선생님 역할 이렇게. 그래서 보다시피 다 예시들인 거야. 만약 연극 극장이라 해야 되나? 연극가 배우들이 전통적으로 표현된다면 represent가 뜻이 되게 많아. 대표하다 있는데 여기선 표현이라고 여기 돼 있어. 표현된다면 expressed가 되겠지. 뭐에 의해서? 가면의 이미지에 의해서. 작가들, 예를 들어서 셰익스피어와 같은 작가들은 의미하고 있다. 암시하고 있다. 뭐라고 암시하고 있냐? 우리 모두는 끊임없이 가면을 쓰고 있다고. 그래서 가면, 무대, 배우 요런 것, 뭐 출구, 입구 요런 게 다 연극적 요소들이겠지. 몇몇 사람들은 더 나은 배우이다. 다른 사람들보다. 악당, 예를 들어 이아고와 같은 연극 오델로의 는 숨길 수 있다. 그들의 적대적인 의도를. 그들의 친근한 웃음 뒤로. 가면이라는 거지. 그래서 가면을 등장시킨 다음에 가면의 여러 가지 예시들이 계속 나오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또한 연기할 수 있다. 더 확신 있는, 그리고 확신과 허세를 가지고 그들은 종종 리더가 된다. 사람들, 뛰어난 연기 기술을 가진 은 더 잘 항해할 수 있다. 우리의 복잡한 사회 환경을. 그리고 앞서 나갈 수 있다. 병렬 구조였어. 그래서 주제는 간단하고 뒤에 이제 그 연극적 요소에 의한 예시들, 특별히 가면에 대한 그 다음에 연기 기술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니까 한 가지씩 기억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가면, 연기 기술 이런 거 어떻게 보면 한 맥락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케이. 자, 그럼 6번.
어떤 한 상황에서 나는 애쓰고 있었다 설명하기 위해 버퍼의 개념을 나의 아이들에게 explain A to B로 보면 될 것 같아. 완충지역이라고 돼 있나? 완충지대. 그래서 완충지대에 대한 설명, 여기 이제 당연히 주제가 될 건데, 이 완충지대를 어떻게 설명했냐에 해당하는 비유적 단어들을 또 다른 색으로 체크할 생각이야. 우리는 차에 있었다 함께 그 당시에, 그리고 나는 애쓰고 있었다 설명하려고 생각을, 게임을 사용하면서 그 생각, 완충지대에 대한 생각이겠지. 그래서 게임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이제 순서대로 나와 있을 거야. 그 설명이. 내가 말했다. 상상해봐라. 뭐를? 우리가 도착해야 된다고 우리의 목적지에 3마일 떨어진, 멈추지 않고 우리는 이제 지킬 수 없을 것이다. 무엇이 일어날지 우리 앞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3마일 떨어진, 몇 킬로 안 돼. 한 약 5킬로 정도 되나? 그래서 이제 운전을 하고 5킬로 정도를 가는데 예측 못하지. 뭐 공사 중인지 차가 막히는지 아닌지. 우리는 몰랐다. 얼마나 오랫동안 신호등이 그린으로 멈춰 있을지, 혹은 자동차 우리 앞에 있는 이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을지 아닐지 모른다. 유일한 방법, 사고로부터 유지하는, 사고를 막는 유일한 방법은 거리를 두는 것이다. 여분의 거리를 두는 것이다. 우리 차와 앞에 있는 차 사이에. 이 공간이 역할을 한다. 완충지대의. 그래서 extra space between our car and the car in front of us. 여기 바로 완충지대에 대한 정의겠지. 왜 필요한지는 뒤에 나올 거야. 그것은 준다 우리에게 시간을 반응할 수 있는, 그리고 적응할 수 있는 어떠한 갑작스런 움직임에 대해, 뭐에 의한 다른 차들에 의한. 그래서 이게 이제 목적인 거야. 타임을 얻으려는 거지. 반응할 타임, 적응할 타임. 비슷하게라는 연결어가 시험에 나오면 거의 다 틀려. 별표 3개 친 이유를 잘 이해해야 돼. 반드시 외워. 우리는 줄일 수 있다. 마찰을, 필수적인 무언가를 하는데 드는 마찰을. 뭔가를 해야 되면 항상 삐걱거리잖아. 그 원 상태에서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어. 우리의 일에, 우리의 삶에 있는, 단순히 뭐함으로써? 버퍼를 만들므로써 그 마찰, 뭔가 원래 있던 상태의 마찰을 줄일 수 있다. 버퍼를 만들므로써, 즉 더 빨리 시작하거나 아니면 뭐 점진적으로 시작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버퍼를 만들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버퍼의 역할, reduce the friction doing the essential. 뭔가 중요한 일을 하는데 발생하는 마찰을 줄이기 위함도 역시 버퍼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번 시작할게. crowdfunding은 새롭고 더 협동적인 방식이다. 자금을 확보하는 프로젝트를 위한. 그래서 일단은 crowdfunding이 당연히 키워드라는 거는 알 수 있겠지. 그래서 crowdfunding의 특징, 협동적이다. 그것은 사용될 수 있다. 다양한 방식으로. 그래서 이제 활용 범위가 나와. 예를 들어서 기부금을 요청하는 것과 같은 그럴듯한 가치 있는 명분을 위해 어디서든 전 세계의
그리고 발생시키는 것과 같은 자금을, 그래서 조성이라고 되어 있네. 자금을 조성하는 것과 같은 프로젝트를 위한 기여자와 함께, 어떤 기여자? 나중에 파트너가 되는 그 프로젝트의. 그래서 이제 방식이 두 가지가 등장을 한 거야. 그래서 기부금을 요청하는 것, 그리고 자금을 조성하긴 조성하는데 기여자와 함께 조성하는 것. 그래서 뭐 사실은 펀딩의 기본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어떤 면에서 새로운 방식인지는 잘 모르겠어. 어쨌든 이 문장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두 가지가 크라우드 펀딩이 조성될 수 있는 두 가지 쓰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나왔어. 정의랑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다른 색깔로 한번 칠해봤어. 그 다음 본질적으로 크라우드 펀딩은 합성이다. 뭐와 뭐의 합성이냐? 소셜 네트워킹과 벤처 캐피탈리즘의 융합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지. 두 가지 특징이니까, 본질적인 특징이니까. 그래서 소셜 네트워킹의 특징이 있구나. 벤처 자본주의의 특징이 있구나. 근데 문제는 이제 벤처 자본주의가 뭔지 잘 모른다는 거지. 근데 이게 소셜 네트워킹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 작은 개개인들이 모여가지고 힘을 내는 뭐 그런 느낌이거든. 그래서 이제 개개인들이 모여서 힘을 내는 이기 때문에 이 소셜 네트워킹과 일본에서 얘기했던 협동적인 방법이 좀 충분히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고 봐. 같은 방식으로, 뭐와 같은 방식으로 소셜 네트워크가 다시 쓰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뭐를? 전통적인 규칙을, 뭐에 대한? 어떻게 사람들이 의사소통하고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서로 그것처럼 크라우드 펀딩도 모든 다양한 형태에 있는 가지고 있다. 잠재력을, 규칙을 다시 쓸, 뭐에 대한 규칙? 어떻게 기업체와 기업이라고 되어 있어. 기업체와 다른 프로젝트가 자금을 얻는지, 미래. 그래서 프로젝트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보통 봉사 프로젝트, 구호 프로젝트, 가난한 사람 돕기 프로젝트,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돼. 이제 큰 틀에서는 다시 쓴다는 거, 규칙을 다시 쓴다는 것도 크라우드 펀딩의 특징인데, 문제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다시 쓰냐가 아직 안 나왔어. 그래서 개인적으로 5번이 좋은 주제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이유가 이 democratization 요 단어 때문이야. 민주화. 크라우드 펀딩은 보여줄 수 있다. 민주화로. 기업 자금 조달의 민주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좀 전에 얘기했던 프로젝트도 포함돼. 그러니까 얘기한 것처럼 프로젝트는 NGO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뭐 굿네이버스라든가, 기아 대책이라든가 이런 단체. 그것도 이제 하나의 기업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민주화가 되게 중요한 키워드인데, 이 6번에서 이 민주화에 대한 설명을 더 구체적으로 해주고 있어. 제한하는 대신에, 그럼 이 제한은 옛날 방식이라는 거야. 자금 조달과 할당을 뭐로 제한하냐? 상대적으로 소수의 고정된 소수의 고정된 소수 이상하네. 비교적 소규모의 고정된 소수. 뭐야, 똑같은 말이잖아. 마이너리티가 소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데가 정해져 있어. 뭐 삼성이라든가, 탑10 대기업, 현대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이런 거로에서만, 그러니까는 소수에게 많은 자금을 조달하던 원래 방식과 달리, 그럼 반대로 뭐겠어? 여러 사람인데 조금씩 돈을 조달하는 거야. 그게 바로 민주화인 거지. 풀뿌리 민주화 뭐 이런 거 있잖아. 크라우드 펀딩은 권한을 부여한다. empower, authorize. 모든 사람에게, 어떤 모든 사람들,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사람에게 뭐 하도록?
이게 OC라 가지고 투부정사 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 접근하도록. both A and B잖아, 그지? 집단적인 지혜와 그 다음에 작은 돈에 접근 가능하도록 다른 모든 사람의 어떤 인터넷에 연결돼. 그래서 A가 B로부터 돈을 얻을 수 있다는 소리인 거지. 접근권을 가지게 된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포인트야. 인터넷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에 있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얻을 수 있다. 즉 여기서 말하는 데모크라타이제이션이라는 게 작은 돈을 여러 사람으로부터. 그래서 이 파킨먼 이런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민주화라는 개념 잘 기억하면 돼. 인터넷을 활용한다는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네이버에 이제 그 기부콩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도 일종의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인간들은 잡식성이다. 컴마 ing가 원래 뭐뭐 하면서인데 그리고 그것은 의미한다 이렇게 하자. 그리고 그것은 의미한다. And it means that 아니면 which means로 바꿀 수도 있겠다. 앞문장 전체를 받아가지고 which means 앞에 있는 그 잡식성 복수를 받지 않아 앞문장 전체를 받기 때문에 which means라고 해야 돼. 변형이 굉장히 그럴듯하니까 이거 별표 3개 칠 테니까 꼭 기억해놔. 그리고 이것은 의미한다. 뭘 의미하냐? 사람들이 먹을 수 있다는 것, 소비할 수 있다는 것을 다양한 종류의 식물과 동물들을 어떤 그들의 주변에서 발견되는. 그래서 뭐 좋은 거 같지, 그지? 뭐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으니까 굶을 위험은 적은 거야. 막 안 되면 나무 뿌리라도 캐먹고 이런 거지. 주된 장점 이런 잡식성의는 뭐냐? 그들이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거의 모든 지구 환경에. 이 단점이 있다는 게 쌤이 좀 특이한 것 같아. 단점은 노는 어떤 명사도 뭐뭐 않다라고 해석해야 돼. 어떤 하나의 음식도 제공해 주지 못한다. 영양소를 생존에 필요한.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잡식성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육식동물이다. 그러면 고기만 먹고도 잘 살아야 돼. 근데 사람은 어때? 고기만 먹고 살면 큰일 나지. 고지혈증 막 이런 거 걸려 죽어. 채소를 먹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단점일 수 있지. 한 음식만 먹으면 편하긴 할 것 같아. 막 다양한 거 안 먹고 맨날 밥만 먹어도 살 안 쪄. 맨날 그냥 쌀만 먹어도 막 단백질 먹는 것처럼 근육이 생겨.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안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must 나오면 이제 시그널이고 중요한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겠지. 인간은 충분히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 다양한 음식을 먹을 만큼 그들의 성장과 유지를 위해 충분한. 그래서 일단 유연성이 필요하다. 즉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양한 걸 먹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동시에 충분히 조심스러워야 한다. 아무거나 먹지 않도록. 아무거나 음식을 먹지 않도록. 의역하면 아무 음식이나 먹지 않도록인데 이 randomly가 ingest라는 동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부사 형태로 쓰는 거 기억하고 어떤 음식? 생리학적으로 해롭거나 어쩌면 치명적일 수 있는 음식. 그래서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유연해야 되고 그리고 아무거나 해로운 음식을 거를 수 있을 만큼 조심해야 한다. 이런 딜레마. 실험을 위한 필요. 보수성을 위한 필요와 연합된. 그래서 이 딜레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이건데 약간 의역으로 된 걸 다시 한번 읽어줄게. 보수성에 대한 필요와 결합된 실험의 필요.
이렇게 한국말로 해도 뭔 잘 모르겠지, 그지? 포인트만 체크해 줄게. 보수성과 실험성인 거야. 여기서 말하는 보수성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조심하는 거, 보수적인 게 조심하는 거야. 그 다음에 실험하는 거, 새로운 거 먹어보는 거지. 이 두 가지의 딜레마가 알려져 있다. 잡식성의 역설로, as 몸으로, for 몸으로 유명한, 이렇게 뭐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 문제를 잘 내진 않아. 고등학교에서 for로 바꿔 쓰지 않도록 조심하면 돼. 혹시 모르니까. 그것은 유발한다, 초래한다,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 그래서 cause로 바꿀 수 있겠지. 뭘 유발하냐? 두 가지 대립적인 psychological impulse, 심리적 충동을, 음식과 관련된. 그래서 이제 이 딜레마의 결과가 바로 충동인데, 어떤 충동이냐면, 첫 번째 충동은 새로운 음식에 대한 끌림이다. 두 번째 충동은 친숙한 음식에 대한 선호이다. 정반대지, 그지? 그래서 인과관계로 연결된 모든 게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보면 이 단어도 중요하지. 그 잡식성의 역설. 그래서 늘 먹던 걸 보존, 보수적인 태도도 필요하고 실험적인 태도도 필요하다. 안전해야 되니까 보수성을 추구하지만 다양한 걸 먹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실험도 마다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이 실험과 관련된 게 뭐겠어? 새로운 음식에 대한 끌림. 보수성과 관련된 특징이 친숙한 음식에 대한 끌림. 이 두 가지 충동이 다 있다는 한 3개 정도의 인과관계가 있으니까 잘 정리해 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7강 마무리할게.